안녕하십니까? 세계사이버대학교 박윤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생활 주기에서 자녀 양육기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기 가족은 어떤 과제를 이행해야 또 편안히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가족생활 주기란 가족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위기를 이해하는 이론적인 틀이다. 그래서 특정한 과업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녀 양육기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양육기 가족은 자녀를 낳아서 아기가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돌봄이 요구되는 부모기예요. 가족이 이 주기에 속한 가족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꼭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뭔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혹시 빠뜨리지는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집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는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아주 작은 자녀만을 둡니다. 대개 직장 부모들을 보면 자녀 하나 낳고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낳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셋을 낳거나 넷을 낳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하나 키우기가 제일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를 낳아주면은 엄마를 찾는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놀기 때문에 둘째를 키워서 한 3살까지 해서 한 5, 6년만 열심히 키워놓으면 그래도 엄마가 훨씬 더 쉬워요. 아빠도 쉽죠. 자기네들끼리 놀아서 놀아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 말고 많이 낳아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둘을 뒀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둘만 더 낳아서 넷 정도만 낳아서 잘 키워놓으면 지금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텐데, 풍요라는 건 뭐 경제적인 거 말고요. 더 즐거운 가족 구성원이 많아가지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 들면서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자녀를 낳을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막 힘든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전 인생 시간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잘 견디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 키우기 너무 어렵다. 또는 부부끼리 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요. 그럼 함께 고민해 가면서 또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거 가능합니다. 취업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자녀 양육 기간을 아주 단축시키고 있죠. 요새는 너무나 모든 준비들이 잘 돼서 아이들이 일찍 잘 성장하고 한글도 일찍 깨우치고 정말 옛날과는 달리 한 3살만 돼도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그 모든 것,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요새 애들은 빠르다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 텔레비전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교육 기자재라든지 또 그 보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많이 또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정말 아이 중심적인 가족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정말 온갖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거 알까요? 나 자신부터 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자, 학령 전 자녀 가족의 과업을 보면
부부 체계에서 부부 둘만이 살다가 이 자녀에게 줄 마음의 공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늘 배우자에게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아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 둘이는 저 아이를 홀로 서게 할 때까지 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이 아이에게 조금 모으자, 이렇게 하면서 부부끼리 잘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서로 아우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 해?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갈등만 생기고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비수처럼 꽂혀서 아프게 되면요, 그 다음엔 협력 안 해요. 그래서 배우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를 할 때도 내 가족이지만 가장 이성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존중하면서 대하는 거, 이런 예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자녀 출생과 부부가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산후 우울증 많죠. 이때까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들어와서 지금 아기를 그렇게 힘들게 낳고 아이는 또 낳자마자 또 빽빽 울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는 없고 24시간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그 조리할 때 많은 일정 기간 몸이 회복되면 좀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방문하고 또 한나절이라도 가서 아기 돌보아주는 이런 친척들의 아주 친절한 친척이 되는 그런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 친밀감을 이제 위협받게 된다. 그렇죠? 어쩌면 아이를 24시간 돌봐야 되는 엄마는 너무나 피곤하고 이래서 잘못하면은 그 배우자 간에 서로 부부끼리의 그 성적인 친밀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 변화와 자유의 상실, 모든 것이 이제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집안도 항상 깨끗했는데 이제 아이 태어나니까 뭐 기저귀를 놔야지, 장난감은 여기저기 뭐 널려져 있죠. 뭐 아이들이 이제 또 걸음마 하면서 또 낙서해 놓죠. 이러니까 온통 다 아주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생활 양식의 변화, 늘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단정한 그런 집안 청소를 해 놓으면은 뭐 잠시도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또 지저분하게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지러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냥 종일 놔두세요. 어떤 때는 저희 아이 방에도 들어가 보면은 막 무릎까지 막 쓰레기가 차 있을 그 쓰레기 바다처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크고 나니까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저보다도 더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좀 견디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나의 자유 상실한다. 밤에 뭐 야간에 또 부부끼리 또 손잡고 또 영화도 보고 싶고 이런데 아이 때문에 어떻게 영화 보러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계속 잘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럴 때 누구라도 하룻밤 그 아이와 와서 함께 자줄 수 있다면, 그렇죠? 조부모가 너희 오늘 밤에 영화 한 편 보는 동안 내가 아이 봐줄까? 뭐 이렇게 또 제안하는 멋있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관심 속에서 부부들은 그래도 힘을 얻으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고 키우는 자녀들을 많이 돌보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시간만 나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아동의 욕구에 적응해야 된다. 아동은 정말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그런 양육을 해주는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의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자녀를 그렇게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일관적으로 잘 돌봐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서
그 놀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런 옛날 얘기도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장난감도 때가 되면 여러 가지를 또 가지고 놀게 해준다든지 뭐 꼭 장난감 뭐 안 사주면 어때요? 아주 훌륭한 그 전문가 집에 가보니까 바가지에다가 콩 넣어놓고 그 콩 갖고 주물락대고서 소리도 내고 또 콩을 또 이 그릇 바가지에다 옮겨가면서 아예 손놀림도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장난감을 대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들이 일상의 모든 그 생활하는 것들이 다 아이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위험한 물건들만 높이 놔두고 아이들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두고 일상에서 뭐 냄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구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이가 또 빻아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장난감으로 놀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동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효과가. 그래서 그렇게 좀 유아 흥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제안해 줘야 되겠죠. 장난감 집에서 산더미 같이 장난감을 사다 놔도요. 한두 번 놀고 그 익숙해지면 다 휘딱 버려버려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욕구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놀잇감이라든지 장난감도 좀 찾아보고 그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거 필요하다. 또 자녀 양육 및 가사에 부부 공동 참여하기. 뭐 이것은 결혼기 가족에서 갓 출산한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부부의 공동 가사 참여는 너무나 또 절실해집니다. 아기가 크면 클수록 더 일이 많아지죠. 갓난아기 누워서 기저귀만 갈아주고 먹여주면 되지만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고 또 아이와 산책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그것을 공동으로 참여해야지 어느 한쪽에서만 하면 계속 그 부부 관계는 서로가 원망스럽고 결국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확대 가족 재정비하기. 뭐 이것은 우리가 그 결혼기 가족에서도 정말 필요했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녀를 갖고서도 이 확대 가족에 대한 적응을 위한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두고 저도 결혼을 해서 제삿날 이렇게 그 성묘할 때 전혀 알 수 없는 그 산소에 가서 절을 하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기독교를 믿었고 저희 남편 집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그 충돌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것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도 잘 깊이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종교는 자유다라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또 생각해 놔야 되겠죠. 아동 양육에 가족 공동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진짜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포스터들이 요새 곳곳에 붙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그 조그만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눈인사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우리 이 사회가 전체 아이에게 아주 친절한 사회가 되는 거 이런 거 필요하죠. 또 아동이 학업에서 성취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실을 전부 다 학문적인 문화 환경으로 도서실로 만든다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늘 책을 보는 것을 습관을 하는 거 이런 거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뛰어노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기특합니까? 저희는 커서 운동선수가 되려나? 어쩌면 저렇게 에너지가 많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홀로서기 너무나 아이가 잘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잠재력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야, 쟤는 지금 한글을 다 깨우쳤다는데 너는 뭐 아직도 한글도 모르고 왜 그래?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네. 다른 아이가 한글을 깨우칠 동안에 우리 아이는 실컷 뛰어놀면서 근육을 더 키웠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생활하면서 얻는 것들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최고의 금물이에요. 자, 새로운 사회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연계성을 형성하는 거. 학교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자녀가 들어가서 잘 그 사회 성원으로서 첫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와 우리가 긴밀한 유대관계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선생님들 너무 쫓아가시지 마시고 아이 등교 시간에 뭐 맞추어서 한번 뭐 같이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불쌍한 친구라든지 또 마음이 아파하는 친구들도 배려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가족 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또 10대 독립에 대처하기, 또 성적 변화 수용하기, 이거는 정체성 확립 도와주기. 모두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족에서 해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고 이제 혼자 큰 것처럼 부모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러는 경우 많죠. 또 청소년기에는 또 또래들하고 또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들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거,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좀 멀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누구나 어떤 아이들이나 크고 작은 그 형태뿐이지 누구나 다 겪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규칙을 좀 변화시켜 주는 거 필요하죠. 자녀가 그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할 때는 꼭 10시까지 집에 와야 된다 하면은 대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뭐 일이 있으면 또 MT를 가서 또 1박 2일 또 자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는 규칙을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 가족 상담으로 우리 그 과제를 이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동의 욕구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아동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상담사에게 또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죠. 자, 육아를 공동 부담하는 것,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일방적으로 당신 이거 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의 이야기라면 또 들으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자, 체계 역기능을 규명해야 된다. 순환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데 잘못된 체계. 예를 들어서 여성은 늘 아기를 안고서 친정에 가서 살다시피 한다든지,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면은 늘 빈집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밥도 뭐 알아서 먹어,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와서 먹고 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예 친정이 내 집인지 내 집은 그냥 남편 혼자 여전히 그 숙소 같은 그런 것으로 남겨놓는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순환고리는 끊어져야지, 너무나 이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새로운 부부 탄생한 그 부부 중심의 체계여야 되는데, 이전에 처갓집하고 그러니까 친정집하고 너무나 가깝다든지, 또 남편이 이전에 그 원가족들 시댁과 너무나 밀착해서 배우자를 소외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고리는 미리미리 끊어버리고 체계를 다시 부부 중심의 체계로, 내 집 중심으로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원을 개발한다. 그런 거죠. 아이 돌봐줄 사람이 찾아봐야 되죠. 친인척 간에 누가 없을까. 또 아니면 이 동네에서 또 혹시 나이 드셨는데 홀로 사시는 분들하고 또 연결해서 또 아이를 돌봐주실 것을 한번 타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거뜬히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부부가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강한 가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부라면 뭐 굳이 전문가까지 또 안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또 작심삼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잘 못 지켜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끊임없이 또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교육을 또 받아서 나를 재충전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동 부모 역할, 또 부모 역할 훈련, 부모 효과, 부모가 어떻게 의사소통할 때 아기가 자긍심이 쑥쑥 올라가나, 성적이 쑥쑥 올라가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요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